안녕하세요. 순금초 때 유재구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 작년 7월 말부터 했는데요. 8월 달인가 로비 보안도 산업이다, 이런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 15억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 저는 로비 형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라가 지금 전국이 혼란스러우니까 기업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뒷거래, 로비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오픈해서 로비를 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로비 필요해요. 외교나 경제, 군사, 안보, 여러 분야에 거쳐서 로비는 필요합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로비는 하나의 큰 산업이죠. 그런데 로비가 만약에 우리나라의 고급 정보라든가 한 20, 30년씩 해왔던 어떤 기술,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국방 관련된 기술, 그런 것들이 외국에 노출되거나 나갔을 때 보안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보안도 그래서 하나의 국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가 우회적으로 삼성 기술이 중국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KF-21의 설계도가 북한으로 갔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도 보안도 국력이다. 그리고 워싱턴 정가라든가 EU 브릭스, 실용주의적인 면에서의 로비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저는 하나의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좀 안정돼서 기업을 뒷받침하는 형태의 로비가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나라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취임식 뿐만이 아니고 매달 1, 20억씩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오픈된 것만, 안 된 거로 따지면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산업이면 생태계인 겁니다. 그래서 로비 산업을 활성화하자, 그런 쪽으로 제가 동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고요. 사실 워싱턴 정가에서 로비를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 도요타예요. 도요타 자체가 미국의 자동차 공장이 10곳 있어요. 현대차가 요번에 그 조지아 지면서 두 번째 공장인가요? 현대차 자체가 미국에 공장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도요타는 IRA에서도 제외됐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로비가 기업한테도 큰 영향을 주지만 국가한테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 저희 나라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는 기관이 있어요. 로비 금액을 12일 안에 못 들어요. 12일 안에. 도요타가 1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빨리 나라가 안정돼서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또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로비, 보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산업으로 더 강화되게 자리 잡길 바랍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과 트럼프가 과연 민주주의인가?
그런 부분에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트럼프는 본인이 4년 전 재선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낙선되고 의회에 갈 시간이다라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사실 선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런 사람이 얘기를 해서 의회가 많은 분들이 난입이라고 해야 되죠. 난입을 했고 기물이 파괴됐고 다수의 사상자가 있었어요. 과연 민주주의인가 그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를 갈 시간이다.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민주주의, 의회주의자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 사건에 대해서 법으로 판정을 받았죠.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을 실행하지 않는 것, 그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패권을 중요시하죠. 달러를 중심으로 한 화폐 패권, 군사 패권, 에너지 패권, 기술 패권 등등 여러 가지 패권을 주장하고 거기에 항거한다, 대든다, 속된 말로 그러면 제재를 해요. 제재를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패권을 유지를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독단적인 제재가 사실상 세계에서 외교나 경제를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생태계가 된 건 맞아요. 그러면 미국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면 도덕과 윤리의 패권도 있는 겁니다. 민주라고 하는 민주주의 패권도 있는 거예요. 과연 도덕과 윤리와 민주라고 하는 패권을 당당하게 미국은 말할 수 있느냐. 모범적인 의회를 하고 있다고 의회주의 패권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힘에 의한 논리. 세계화 속에서 물론 힘에 의한 논리가 적용이 많이 됐지만 블록화된 다음에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더 힘에 의한 논리가 되는 패권이 돼가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관세 얘기 나옵니다. 글쎄요. 그런 미국이 세계에서 얼마만큼 지지를 받고 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유럽도 어렵죠. 브릭스도 어려워요. 다. 그러니까 블록화 차원에서도 대응이 쉽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만 이 세계도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독재적인 마인드, 절대적인 힘의 논리, 그렇게 과연 세계가 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트리도 총리, 캐나다 총리가 사임했죠. 저라도 사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8, 9년 총리 해오면서 젊고 나름 참신한 이미지로 캐나다를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이 성과를 못 냈죠. 특히 이민자 문제.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 호주 다 이민자 문제가 좀 국내 문제화 되죠. 노동과 실업, 고용에 연계가 되고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민자가. 왜냐하면 이민자 1세대가 20, 30년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나오면서 원래 있던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민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집이 부족하고 해서 부동산에 영향까지 오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자 정책, 우리나라도 해외 동포청이 설립됐잖아요. 이민자 정책은 저출산 지방 극복을 위해서 시행을 하지만 역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EU나 호주, 캐나다의 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잘 살펴보고 그런 시행착오 겪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루도 총리가 뭐 관세 멕시코하고 캐나다 25% 관세한다니까 바로 갔죠. 가자마자 한 게 트럼프가 뭐 주지사 왔냐고 하니까 자존심 많이 상하는 거죠. 땅덩어리로도 미국하고 뭐 큰 차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폄하하고 외교 결례죠, 사실. 부도덕한 거죠,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사실 캐나다는 영연방 아니에요. 호주나 영국, 어떻게 보면 영국 왕실을 모독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영국 왕실이 막 이게 우대받아야 될 그런 대상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외교적으로 한 나라의 국가를 51번째 주의 주지사처럼 이렇게 외교적으로 대하는 거,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전범으로 기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도덕과 윤리면에서 사실 국제적인 심판대에 올라와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자신의 취임식에 기부를 받는다, 그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많이 내면 좋은 자리,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역대 자신을 뺀 대통령에 대해서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고, 미국을 미국답지 않게 하는 것이고, 초창기 대통령이나 토머스라든가 이런 대통령에 대한 보독이죠. 자신이 그렇게 조명을 받아야 되고 연예인처럼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한다? 글쎄요, 대통령이 그럴 필요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국을 실용주의로 하는 건 좋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WTO라든가 세계 이런 협약한 게 있잖아요, 나라별로. 그러고 나라별로 WTO 한 거 있고, 그럼 지켜야죠. 기후 부분도 그래요.
미국이 원유도 많고 천연가스도 많으면 활용하는 건 좋다는 이거죠. 그럼 왜 기존에 있는 파리 협약에까지 탈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환경을 보호하면서 있는 자원 쓰는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탈퇴하고 나는 기후 같은 거 관심 없고 반대. 우리 땅에 있는 것만 써. 천연가스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산주당을 유지하고 있는 시진핑이나 푸틴하고 긍정적인 면에서의 차별화가 없잖아요. 본인이. 저는 그게 비즈니스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다. 비즈니스는 매너가 있잖아요. 매너. 한 나라의 대통령을 주지사라 하고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기후에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자신의 자국에 있는 천연가스나 원유를 많이 팔게 하는 그런 거, 이런 거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미국이 조금 가는 길이 저는 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역학관계가 뭐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교나 군사안보, 경제 여러 분야에서 거기에 맞게 한국은 한국답게 대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한 전국 안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울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서 좀 씁쓸하고요. 또 우리나라 사정도 보면 그냥 국민 한 사람으로 속상합니다. 저희 같은 이렇게 이제 국민의 구성원이니까 있는 자리에서 한 가족에 충실하고 가게에 충실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 도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